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레이저 다이오드와 외부 변조기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LD의 온도 특성이고요.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그 출력되는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레이저 다이오드를 어떻게 변조를 하는지, 그 변조 방법이 직접 변조와 외부 변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 특성입니다. 레이저의 특성은 동작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LED와 다르게 레이저 다이오드는 동작되는 온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달라지고요. 또 공급되는 전류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문턱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문턱 전류가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기울기 효율이 감소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출력 중심 파장 역시 1도당 한 0.3에서 0.6 나노미터 정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파장 이동을 통해서 사실 출력 파장을 조금 이렇게 가변해주는, 튜닝해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온도로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그 출력되는 파장이 매번 바뀐다는 거, 온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출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섬유의 특성에서 이제 분산이나 감쇄가 파장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전송 특성이 영향을 받고요. WDM 시스템에서는 이웃 채널과 간섭 현상이 발생해서 중심 파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0.01 나노미터 이내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중심 파장이 이것보다 벗어나면 안 되고 항상 0.0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토탈 0.02 안에 이 파장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도 안정성을 위해서 냉각 소자를 이용해서 동작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입력 전류, 여기 지금 단위가 틀렸네요. 미리와트로 되어 있는데 미리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입력 전류에 따라서 출력되는 광 파워를 보면 온도가 증가될수록 이 기울기가 점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기울기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 전류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문턱 전류를 정의하는 네 가지 방법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앞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간단하면서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고, 권장 최대 전력 PR에서 레이저로 동작되는 부분을 연결했을 때 X축과 만나는 지점, 그래서 이 최대 전력에서 아래로 쭉 이 그래프를 했을 때 만나는 지점을 문턱 전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LED로 동작하는 부분과 권장 최대 전력에서 레이저로 동작하는 부분을 각각 연장해서 만나는 지점, 그래서 여기 기울기와 또 LED에서 만들어지는 전력 기울기를 했을 때 두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 지점을 문턱 전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PI 곡선에서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PI 그래프를 미분을 해서 이것이 1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잡아서 문턱 전류다. 그래서 PI를 두 번 미분을 해서 최대 값을 갖는 이 점을 문턱 전류로 이렇게 잡는 가장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엄밀하게 그 어느 부분에서 바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주는 방법이 있다. 문턱 전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방식을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조 특성을 살펴보면요, CW는 Continuous Wave, 그래서 연속 파입니다. 계속 이제 출력되는 거고요. 이거와 대비되는 것은 이제 펄스 모드입니다. 펄스는 광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펄스. 펄스에 대비되는 것은 계속 출력이 되는 것은 이제 CW라고 부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를 일정한 전류로 흐를 경우에 CW로 동작을 하고요. LD의 출력은 일정한 전력을 나타내고 스펙트럼 역시 중심 주파수를 중심으로 안정되게 나타나는 것이 CW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날로그 변조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변조는 LD의 비선형성에 의해 신호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D에 흐르는 전류를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전류량을 변화시켜줘서 이런 출력 전력을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이제 광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변조라고 부르고요. 그 신호 자체가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면 아날로그 변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출력광 그래프에서 그 전류의 변화를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이제 이제 입력 전류를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넣어주면 출력돼서 광신호가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이 되는 이것이 아날로그 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변조가 일어나는 구간을 이제 선형성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해야지 신호의 왜곡이 없이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디지털 변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진폭 변이 변조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변조와 달리 디지털 변조는 0과 1, 광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이제 디지털이라 그러죠. 그래서 0과 1 형태로 변조를 하는 것 디지털 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폭 편의 변조 하고요. 그 다음 위상 편의 변조,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폭 편의 변조 여기가 지금 이제 0과 1 신호 여기가 1, 0, 1, 0, 1, 0 이진 데이터를 광신호로 바꿔줄 때 여기가 진폭 편의 변조 같은 경우는 광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래서 광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레이저 포인터를 누른 상태 레이저가 나오는 상태 레이저 포인터에 손을 떼면 레이저 광이 안 나오죠. 다시 누르면 광이 나오죠. 안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그 레이저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통해서 0과 1을 표현하는 것을 진폭 편의 변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상 편의 변조는 광이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오는데 광의 그 위상이 자 여기가 지금 1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위상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위상을 가지면 0이 되고요. 또 1의 위상을 가지면 또 1, 뒤집어지는 위상을 가지면 0. 그래서 위상이 어떤 위상을 가지냐에 따라서 1과 0으로 표현되는 것이 위상 편의 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 편의 변조는 항상 광의 세기는 시간에 따라서 동일하다. 단지 위상의 변화를 감지해서 이거 0과 1을 판별하게 되는 거죠. 주파수 편의 변조는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일 때는 1, 낮은 주파수일 때는 0. 그래서 주파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1과 0을 판별하는 것을 주파수 편의 변조라고 합니다. 자, 각 반송파의 진폭, 위상, 주파수 정보 신호에 따라서 변하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광통신에서 주로 LD 출력이 반송파 역할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LD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나오는데 전기장의 진동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전기장의 진동인데 이 진동 주파수가 보통 193 테라헤르츠의 주파수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통신대역에 쓰면 그러면 이 193 테라헤르츠로 빠르게 진동하는 이것이
반송파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진폭 편의 변조에서 여기에 1에 해당하는 이 그 주파수가 얼마냐면 139 테라헤르츠로 진동하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캐리어 반송파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D의 여기 이제 OOK 변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뒤에서 OOK는 온오프 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진폭 편의 변조를 뜻하는 것을 이제 OOK라 하는데, 레이저 발진 주파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3 테라헤르츠로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엄청나게 빠른 주파수고요. 그래서 광신호의 발진 주파수와 위상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상업용 광통신에서는 주로 이런 그 ASK 진폭 편의 변조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것을 OOK 온오프 킹이라고 부릅니다. LD의 전력, 즉 출력 세기를 변조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을 또 통칭해서 세기 변조, Intensity Mod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M이라고 부르고요. 광신호의 전력만 검출하는 직접 검파 방법과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0과 1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디텍터에서 반대편의 디텍터에서 이걸 감지할 거 아니에요? 감지하는데 여기 있는 빛의 주파수는 감지할 수 없고 크기만 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렇게 직접 검파한다. 그래서 주파수는 알 수 없고 여기서 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직접 측정하는, 바로 디텍터로 바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IM, DM 시스템, Intensity Modulation이면서 Directly Detection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간접 검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바로 디텍팅하지 않고 간섭을 시킨다든지 해서 간접적으로 이 신호를 분석해내는 방법. 특히 이 두 가지 그 위상 변조라든지 주파수 변조 같은 경우는 직접 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검파 방법을 통해서 이 0과 1을 검출을 해야 되죠. 신호 시스템이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또 각 이제 특별한 경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OK 변조의 구현 방법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 크게 직접 변조 방식하고요, 외부 변조 방식으로 나눕니다. 직접 변조 방식은 발광 소자만으로 변조하는 방식이고요. 간단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LD를 바로 그 커런트를 넣어주지 않고 끄고 LD 커런트를 온오프 시킴으로써 출력되는 광이 켜졌다가 꺼졌다를 반복하겠죠. 그래서 LD의 전류가 정보의 비트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LD의 출력 전력에 정보를 실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직접 변조 방식이고요. 이게 레이저가 있는데 이게 전류를 켰다가 끄고 켰다가 끄고 켰다 끄고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출력되는 것도 그에 따라서 같은 동작으로 이게 디지털 신호로 출력이 되는 것이 직접 변조가 되겠습니다. 외부 변조 방식은 LD에 항상 켜진 상태로 유지하고요. LD는 항상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레이저는 이제 항상 출력도 동일한 광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우리가 레이저 포인트가 있다. 레이저 포인트가 있는데 레이저를 계속 여러분 손으로 여기를 꾹 누르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그럼 계속 나오게 있겠죠. 이 바깥에다가 레이저를 막았다가 치우고, 이걸 이제 셔터를 이렇게 둬서 여기를 막고 또 떼고 막고 떼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이저가 나오다가 나오지 않다가 나오다가 나오지 않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레이저를 손으로 계속 누르고 떼고를 반복하는 것은 직접 변조라고 보면,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가림막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면 이것은 외부 변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신호가 아주 그 고속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뗐다 붙였다를 해서 디지털 신호를 만들기는 어렵죠. 이렇게 만들면 정보가 아주 제한적으로 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변조기라고 부르는데, 변조기의 속도가 빠르게는 10GHz로 10GHz로 반복을 합니다. 자, 10Hz가 초당 10번을 컸다 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초당 10번을 가렸다가 떼는 것을 10번 반복하는 것은 10번 반복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10GHz는 10의 10기가니까 10의 9승입니다. 그러면은 10의 10승의 헤르츠니까 10의 10승 헤르츠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광학적인 소자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외부 변조기가 하는 것이다. 그렇죠? 외부 변조기를 두고 이게 전류를 공급해 줍니다. 디지털 신호의 전류를 공급해 줍니다. 이게 직접 변조에서는 레이저에 직접 전류를 공급해 주는 디지털 신호의 형태로 전류를 공급해 주는 거라면, 외부 변조를 사용하는 것은 변조기에 디지털 신호에 해당하는 전류를 공급해 주고 그것을 광으로 출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접 변조 방식을 살펴보면 LD의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른다.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G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의 이게 펄스 요 모양을 이제 G, T-KT 이렇게 놓고요. 여기 앞에 B는 이게 0 또는 0 또는 1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B가 0이면 나오지 않고 1이면 이 펄스 모양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정보를 수학적으로 커런트로 이렇게 정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사각파 펄스를 사용해서 LD를 직접 변조하는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PI 곡선에서 이 전류를 어떻게 공급해 주냐면 여기에 문턱 전류를 기준으로 전류가 그 조금 아래 부분에서부터 그 다음에 최고 그 광출력이 가장 잘 나오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류가 0일 때는 문턱 전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거의 이제 0에 가까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가 이만큼 올라가면 광세기가 이만큼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출력을 보인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문턱 전류보다 위쪽에서부터 이게 전류가 공급이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전류를 일정량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항상 생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변조 경우 사각파의 실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사각파를 커런트를 공급하면 광은 원하기는 이제 똑같은 사각파 형태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에 진동이 있고 이런 사각파 형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광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광 신호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광 신호가 이제 지연이 발생하거나 또 감쇄 진동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 변조 속도가 증가해서 장애가 발생하고요. 이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류가 공급될 때 광으로 나오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했었죠. 그러니까 LD가 어떻게 되냐면 공핍층을 해서 P형, N형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축전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전류가 공급되면 전자들이 채워지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광으로 변환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전류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면 광은 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게 딜레이가 요만큼 있다. 그리고 감쇄 진동도 이렇게 생긴다 라는 거죠. 또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첩핑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적 변조의 또 다른 문제점인데, 입력 전류에 따라서 출력 광신호의 주파수가 변하게 되는 현상을 첩핑이라고 하고요. 광신호의 스펙트럼을 넓게 퍼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섬유의 분산 특성으로 인해서 펄스가 퍼지게 해서 펄스 사이의 간섭, 우리가 그 인터심벌 인터피런스라고 하는 ISI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에 살펴봤는데, 인터심벌 인터피런스가 증가하고 비엘곱이 현저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변조는 분산을 약화시키는, 분산 효과를 증가시키는 현상 때문에 이 직접 분조에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출력되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문턱 전류보다 이게 무슨냐면 이제 0, 1,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0일 때 공급되는 전류량, 그리고 1일 때 공급되는 전류량, 그리고 문턱 전류는 여기가 이제 문턱 전류다. 그래서 0일 때 공급되는 전류량의 문턱 전류보다 한 0.8% 정도, 그러니까 0.8 정도 작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첩핑이 완화가 된다. 하지만 전력의 소모 전력이 증가되고 소강비가 나빠지는, 이런 첩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첩핑이 줄어드는데 전력 소모 전력이 증가되고 소강비가 나빠진다라는 거죠. 소강비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강비는 이제 extension ratio라고 하는데요. 정보 비트가 1일 때의 출력 전력을 P1, 0일 때 출력 전력을 P0라고 했을 때 이 B를 dB로 나타내는 것을 소강비라고 합니다. 소강비가 클수록 수신기에서 오판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0과 1이 소강비가 이 신호는 작고 이 신호는 크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정확히 0과 1이 어딘지를 아는데, 작게 들어오면 0과 1을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소강비가 한 9에서 14dB 정도의 소강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9에서 14dB의 소강비면 P0와 P1이 얼마 정도의 B를 가지는지, 몇 배 정도, P0에 대비해서 P1이 몇 배 정도, 9dB일 때, 14dB일 때 몇 배 정도 커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변조의 문제점은 외부 변조기를 사용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외부 변조기를 사용하면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해지고 또 비용도 증가돼요. 그렇지만 이제 비트율, 이게 비트율이 분산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율 10기가비트 이상의 통신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외부 변조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변조기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이제 장거리 통신, 또 고속의 고용량의 데이터를 보내줘야 될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변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10기가 이상의 고속 광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고요. 직접 변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원과 변조기가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되고요. 첩변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변조 신호의 대역폭은 변조 방식과 변조 속도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조기의 특성에 의해서 신호의 대역폭이 결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LD가 아니라
LD는 항상 켜져 있으니까 변조 방식과 변조 속도에서 결정이 된다. 주로 리튬 나우베이트라고 하는 단결정 광소자를 가지고 만들고요. 이걸 가지고 마하젠더 변조기와 전개 흡수 변조기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MZI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만나면 이것은 마하젠더 인터페런스다 라고 이제 광에서 이제 쓸 때는 마흐 젠더 인터페로메터 간섭계 메터 메터가 되겠습니다.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광이 들어오면 절반씩 나눠지고요. 이것이 어느 경로를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구조가 마하젠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마하젠더 구조로 이제 광이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두 개 경로차는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한쪽에 온도를 바꿀 수 있는 전류를 공급하면 이게 전류가 공급이 되면 여기 온도가 바뀝니다. 온도가 바뀌는데 온도가 바뀌면 굴전류 변화, 아주 약한 굴전류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가 들어온 두 개의 빛이 만약에 위상이 같으면 두 개가 동일한 위상으로 들어오면 두 개가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광이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들어온 빛이 위상이 반대로 바뀌어서 들어오면 두 개 합쳐져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굴전류 변화를 일부를 주면 위상의 변화가 생기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류의 공급을 통한 약한 온도 변화를 유도하고 그것이 굴전류를 바꿔서 위상의 변화를 줘서 이게 0과 1 신호를 만들어주는 원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레이저는 이제 CW 일정한 광이 들어오는데 변조기에 그 공급된 전류를 또는 전압을 모듈레이션 시켜줘서 광을 모듈레이션 시켜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마하젠더 변조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리튬 나우베이트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리튬 나우베이트 굴전율이 인가 전압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 광학적 효과를 사용합니다. 네. 주로 이제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볼트에 따라서 그 입력되는 볼트에 따라서 출력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이 마하젠더 인터페런스는 어느 부분에서 여기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선형인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요. 여기 이런 이제 그 전압에 따라서 이게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형 부분에서만 전압을 공급을 하는 거죠. 자, 밑에를 보시면 이제 그 이게 이제 뭐 전압을 전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이제 전압으로만 공급을 하면 전압을 0, 이제 1, 0, 1, 0을 이렇게 반복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주면 여기 이제 선형적인 부분에서 광출력이 이 선형 특성을 가지는 부분에서 0과 1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와서 출력이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변조기가 있고요. 여기서 LD에서 나오는 CW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변조된 빛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자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단자는 이제 DC의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고요. 여기는 디지털 신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 입력해 주는 것은 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 입력해 주는 것은 이 기본적인 여기 DC, DC가 있을 거 아니에요, DC.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DC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게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디지털 신호 여기가 디지털 신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DC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서 컨트롤해 줍니다. 그래서 DC를 조절해 주면 이 신호의 기본 베이스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하젠더 변조기의 장점은 10dB 이상의 소강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처핑 현상이 없습니다. 단점은 외부 인가 전압이 이제 5V로 상당히 크고
또 물리적인 크기가 5에서 7cm로 큰 물리적 크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3에서 4dB 정도의 삽입 손실을 가집니다. 그래서 광이 1이 출력이 되면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 그 감쇄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전개 흡수 변조기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그 입사광의 흡수율이 인가 전압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를 이용을 했습니다. 성능과 가격은 직접 변조하는 경우와 또 마하젠더 변조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중간 정도. 그래서 마하젠더보다는 저렴하면서 또 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구조는 이제 원리는 이렇습니다. 전압이 인가되면 광자가 흡수가 돼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입력이 되면 이 부분에 광자가 흡수가 돼서 나오지 않고요. 전압이 없어지면 다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압이 걸리면 그 어느 유리,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창문이다. 근데 전압이 걸렸을 때 전원을 켜면 그 유리가 불투명해지고 전압을 끄면 투명해지고 이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압의 유무에 따라서 흡수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파장에서 흡수율이 있는데 전압이 없을 때는 흡수가 작으니까 투과가 되다가 그 다음에 전압이 걸리면 흡수가 높아져서 투과가 불투명해지죠. 그래서 불투명해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0 신호가 나가고 여기는 1 신호가 나가겠죠. 그래서 1과 0 신호가 왔다 갔다 반복해주는 교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조기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 전개흡수 변조기의 장점은 여기 DFB-LD 이게 레이저에다가 같이 그 하나의 이제 패키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저에다가 앞단에 그 모듈레이션 이 변조기 영역을 넣어서 바로 이제 광 출력과 동시에 변조기를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작으면서 여기가 이제 LD와 변조기가 함께 삽입된 이런 그 변조기와 LD가 함께 있는 앞에서 이제 마하젠더 그 변조기는 LD가 있고 또 변조기가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얘는 하나의 LD와 변조기가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개흡수 변조기의 장점은 인가 전압이 2V로 낮고요. 그리고 DFB-LD와 같은 반도체 레이저와 집적화가 가능하고 집적화에 따라서 삽입 손실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전개흡수 변조기의 단점, 이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인데요. 자, 단점은 처핑이 마하젠더 간섭기보다 변조기보다 심합니다. LD 자체보다는 적은데 마하젠더 간섭계 변조기보다는 처핑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LD의 온도 특성을 살펴봤고요. LD를 변조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OOK 변조는 어떤 것인지, 직접 변조 방식과 외부 변조 방식의 차이점, 외부 변조기 종류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